한라봉 10월부터 12월에 대한 영농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라봉의 10월부터 12월의 생육 특성을 보면요, 생리적 화합은나기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당도도 이제부터 증가하고 산업량도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11월과 12월은 이제 온도가 이제 낮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당도는 증가하지만 산업량 감소가 둔화되고 동해 예방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표와 같이 10월과 11월에 주로 이제 내가 과실 크기와 당도와 산업량이 어느 정도 표준치와 맞고 있는지를 이제 이 표를 참고로 해서 보시고 사전 품질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도하고 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하우스내는 온도를 그렇게 높지 않게 관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보통 10월은 25도, 11월 이후에는 20도씨 이하로 이제 관리하면 되겠고, 12월 이후에 야간 온도가 0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2 내지 3도로 보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 관리는 지금부터 비정기적으로 주는 것보단 품질 검사를 통해서 정기적인 이제 관수를 결정해서 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비대 후반기이기 때문에 생리적 화합은화 시기도 됐지만은 이 생리적 화합은화 시기에 고온 관리를 하면 화합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꽃이 오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성숙기에는 반드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만 동해나 한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보온 온도를 설정해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한라봉이 주로 산을이 잘 안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로 보면 묘목보다는 고접수가 산업량이 높은 경향이 많습니다. 또 이제 하단부에 세근량이 적으면 산업량 감소가 느려지고요, 적과를 소홀히해서 너무 착과량이 많은 경우에도 산업량이 덜 빠집니다. 그리고 한라봉은 수확 저장 중에도 산업량 감산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반드시 나무에 있을 때 일정하게 산을 빠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책으로는 보면 마무리 적과나 적정한 물 관리가 필요하고요, 낮은 온도보다는 높은 온도에서 산업량 감소가 빠른데 품질 검사를 통해서 이는 결정해야지, 만약에 이제 높은 온도에서 산만 빼려고 노력하다 보면 내년도 화합은화에 문제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로 우리가 하우스 내에서 높은 온도와 낮은 온도로 관리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높은 온도로 관리를 하면 대과라든가 광합성 작용이 굉장히 유리한데요, 반대로 불리한 점은 후반기에 생리장애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너무 낮은 온도로 관리하면 열매가 치밀하고 커지고 이제 좋은데요, 반대로 불리한 점은 중소가 쪽으로 많기 때문에 판매에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걸 잘 감안해서 내 환경에 맞는 이제 하우스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연별 온도가 미치는 영향을 보면요, 과실 크기는 10월 이후가 되면 비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거의 다 이제 과실이 비대됐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농가 여러분께서 관리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건 당도, 산업량, 착색, 내년도 화합은화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이 가지는 외기온도와 같은 자연온도로 관리하는 게 매우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우스의 이제 온도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주시고요. 물 관리는 12월 하순부터 수확 전까지는 대부분 10일에서 15일 정도 물을 줘야 되는데요, 이 중요한 거는 품질 검사 후에 내가 관수량을 결정하면 되겠고, 평균적으로는 수확 1개월 전에는 15일에 5mm 정도, 이제 300평당 5mm 정도 이제 관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도표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품질이 어떤 경우에 따라서 물을 며칠 간격으로 얼마를 줄 것인가를 전부 이제 표기를 해놨습니다. 10월에 만약에 어떤 농가께서 당도가 높고 산업량이 높으면 7일 간격 15mm 주면 되지만요, 어떤 경우에는 10일 간격으로 줘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10월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품질 검사를 통해서 물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라봉 역시 가을순이 발생되는데요, 이 가을순은 8월 하순 이전에 발생한 수는 녹화가 됩니다. 근데 9월 상순 이후에 발생한 수는 녹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이제 녹화가 되는데 양분이 소모돼서 불리하고요, 겨울철에 이제
한파 피해로 인해서 균핵병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가을순만 제거하실 농가는 11월 상순 이후에 제거하시면 되겠고, 이게 도장지라든가 금년도 조금 더 해거리가 돼서 착과량이 적은 농가는 가을 전정을 이제 하고자 하는데요. 10월 하순에서 11월 상순에 녹화가 안 된 가을순을 제거하면서 도장지 위주로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도표는 과실 크기입니다. 과실 크기를 보면 10월 상순이 되면 과실 자람이 거의 둔화되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과실을 크기 위해서 무분별한 물 관리보다는 오히려 정기적인 품질 검사를 해서 품질 향상 쪽으로 관리를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산업량을 보면 이제 10월 도표를 보면 10월 달이 되면 산업량도 급격히 둔화됩니다. 급격히 둔화되기 때문에 이 산업량을 빠기 위해서 사전 품질 검사 없이 매번에 물을 주는 것보다도 10월 달부터 품질 검사를 통해서 내가 산업량이 얼마 됐으니까 물을 얼마 주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제 물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도는 여기에 도표에 보시는 분 같이 이제부터 당도가 급격히 오르기 시작합니다. 특히 10월과 11월, 12월에 당도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제부터의 물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온도 관리를 어떻게 했냐 해서 내가 고당도의 한라봉을 출하할 수 있고 저당도의 한라봉을 출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요인과 이제 품질 관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착색은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온도입니다. 착색이 잘 때는 평균 온도는 20도 내에서 착색이 잘 되기 때문에 너무 고온 관리를 하시는 건 좋지 않고요. 두 번째 이제 가을 전정 등을 통해서 햇빛이 잘 비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적산 온도가 높을수록 착색이 빠르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 관리를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라봉은 같은 위치에 착과했어도 품질이 틀리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수확할 때는 윗부분, 가운데 부분, 아랫부분 쪽으로 분할해서 당도가 높은 것일수록 먼저 출하하고 당도가 낮을수록 조금 놔두어서 증당이 된 후에 출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라봉도 마찬가지로 이제 8월 중순부터 많은 농가가 칼슘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색이 30%에서 50% 될 때까지 20일에서 30일 간격으로 계속 수용성 칼슘제를 살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한라봉 재배 농가도 마찬가지로 11월 상순 이전에 마지막 가을 비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을 비료는 수세 회복과 동해 예방, 다음의 화화 분할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비료이기 때문에 한라봉 재배 농가께서 잊지 마시고 꼭 11월 상순 이전에 시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라봉도 마찬가지로 녹궁에, 규릉에, 차응에, 차먼증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과실에 어떤 피해 증상이 나타나면 전문가와 진단을 통해서 반드시 적기에 약제를 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특히 우리 남원 지역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총체벌레류, 그 중에 이제 탈색기 이외에는 꽃노랑 총체가 많이 가해를 하기 때문에 트랩이라든가 관찰을 통해서 반드시 적기에 병해충 방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제 한라봉 10월에서 11월 영농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남원농협 지도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